안녕하세요, 고찬스핀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하고 저작권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앞에 영상 에서 이제 사람이 그동안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인공지능의 창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도 이제 이 부정을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거, 세상에 없는 걸 어떻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창작인가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고, 그 다음에 창작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창작이라고 하는 게 인간 영혼이라든지 정신세계가 들어간 거를 이제 그동안 저희가 창작이라고 했는데, 그럼 인간의 영혼이나 정신세계라는 건 어떤 건가? 그리고 이제 인간의 영혼이나 정신세계라고 하는 거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관심을 끌면서 우리 인간의 뇌를 이제 이해를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아직까지 우리 인간의 뇌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가 일종의 우리가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을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작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과연 부여를 할 것인가? 이게 창작이냐? 그냥 인간의 하는 걸 모방해서 인간을 단순히 도우는 정도 아니냐? 라고 이제 바라봐야 될 건가? 아니면 인공지능이 창작이라고 한다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로까지 넘어가. 왜냐면 인간의 존재에 관한 문제고,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거에 관한 문제하고도 저는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가 들어가면 이게 끝이 없으니까 단순화해서 그냥 우리 현실 생활에 앞으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인공지능이 쓴 글이라든지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 인공지능이 그리는 이제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인공지능이 이걸 만들어 낸 건데, 창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만든 이 그림의 이름이나 음악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작권을 어떻게 할 거지? 왜냐하면 저작권을 이걸 해결을 하는 게 필요한 게,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그러면 저작권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인공지능은 저작권을 줄 수 없다 그러면 누구나 가져가서 인공지능이 만든 거를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잖아요. 저작권이 없으니까. 근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상당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그 개발한 것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공지능이 그 사람이 만든 일종의 도구로 보고, 그 만든 사람한테, 그 개발자나 돈을 댄 그 회사, 제작자라고, 영상 콘텐츠는 사실은 이제 거기에 그 참여한 창작자들이 여러 사람,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글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상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창작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데, 그 창작자들한테 저작권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법률의 특례를 만들어서 그 제작자, 돈을 댄 사람한테 이제 저작권을 주게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개발한 개발자 개인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람 일종의 도구로 보는 거죠. 예, 인공지능을.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막 앞으로 더 발전해서 진짜 창작이라는 걸 만약에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럼 인공지능한테 저작권을 주는 게, 이런 저작권 문제를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큰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거를 나누거나 이런 거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한테 저작권을 부여를 하려고 하는 데는 되게 복잡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한테 이제 인격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인간처럼은, 인간하고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그 법인이라고 하는 거를,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만든 인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회사,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법인에
인간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의 권리하고 의무를 이제 주는 거죠. 일종의. 근데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한테도 그런 게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법인을 왜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 그런 권리와 의무를 부여를 인간처럼 그렇게 하게 됐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공지능한테 그런 걸 주고 이거는 노보세하고도 연관이 좀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노보세라고 하는 걸 걷어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노보세라는 거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기 전에는 이 인공지능은 단순히 도구라고 보면, 그러면 그동안 이거를 우리가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돈을 더 걷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왜 인공지능한테 돈을 더 걷지?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해가지고 로봇세를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로봇세를 이제 걷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우리 산업을 아주 급격하게 변화를 시키게 될 거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 때 사람이 혹시 일자리를 어떤 있는 사람이, 물론 일자리가 생기는 일자리도 있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선후 관계가 먼저 생기고 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고 뭐 생기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없어진 데 있는 사람, 뭐 동시에 없어지고 생기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없어지는 일자리에 있는 분들을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야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동안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딴 일을 아무 지식도 없이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인공지능에 관련된 일자리나 아니면 새로 나온 일자리든 뭔가 그거에 맞는 교육이나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없어지는 게 먼저고 일자리가 생기는 게 나중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혼란이,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을 때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로 인공지능한테 로봇세를 받아서 그 로봇세로 그런 분들을 교육하고 그분들이 교육할 동안에 필요한 자금이나 이런 거를 뭔가 할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게 이제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그 세금을 그게 내야 될 사람이 세금을 내고 법인이 세금을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이 뭔가 일정 정도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걸 이제 거둘 수 있는, 그거를 갖고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로 해서 그걸 설령 도구로 해서 사람이 뭔가 컨트롤을 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부분, 지금 현재 법률적인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안에 어떻게 넣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가 법게 다 바라볼 거고 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이 여러 가지도 돼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 제작하고 관련된 부분만을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저작권에 대한 고민을 한다기보다 저작권도 결국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갖게 되는 일종의 권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권리를 주는 게 맞아? 그러면 인공지능이 권리가 있으려면 법인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정 정도. 그게. 그럼 사람은 아니더라도 사람에 준하는 그런 법인격을 법인처럼 부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사실 실제로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뭐 이런 그 법학자분들 중에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제 논의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는데, 해외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이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인공지능에 뭐 법인격을 부여를 한다든지 하는 움직임을 벌써 보이는 그런 나라라든지 EU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기존의 틀을 어떻게 깰 거냐는 게 복잡한 문제라 이걸 아직도 부정하고 이제 법인격을 부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는 움직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인공지능한테 저작권을 부여하냐 마냐에 따라 인공지능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이 생기게 되면, 없으면 이제 아무나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저작권이 생기면 사실은 인공지능은 거의 뭐 음악을 몇 초에 하나씩, 뭐 1분에 하나씩 막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에 모든 걸 다 저작권을 주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러면 사람하고 형평 문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느슨하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 보호를 조금 하긴 하는데 약간 굉장히 낮게
그래서 뭐 가져다가 쓸 수 있는데 쓰고서 뭐 그걸 보호받는 부분은 굉장히 적게,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쓰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일정 정도 뭐 저기를 뭐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느 선에서 정하냐, 저작권 보호라고 하는 걸. 이게 뭐 인공지능이 이걸 소유한다라는 개념으로까지는 아마 지금 이제 저작권의 개념에는 저작물을 이제 그 만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인격권 이거 안에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공지능한테 인격권이 부여될지 뭐 그것도 또 모르니까 그건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렇게 인공지능 창작물,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돼서는 굉장히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는 법률적인 문제도 같이 얽혀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논의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명한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제 인류가 고민해서 아마 정리를 하게 될 거고, 이거는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한 룰을 정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인공지능 저작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고, 인공지능을 앞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인가가 정리가 될 거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나 이런 게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된 예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도구 정도 수준, 이거 수준 자체도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지, 아직 법적인 이슈가 다 딱 부딪힌 부분이 아니라서 뭐 그렇게 급하다고 뭐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어쨌든 뭐 가까운 시일 안에 이런 문제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일정 정도 정리라든지 이런 논의가 필요한 주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